노후 설계의 중요성. 의료, 과학기술 분야의 선진국인 대한민국. 의료기술의 발전 덕분에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50년 전보다 20세가량 늘어났습니다. 이는 OECD 평균의 2배입니다. 안타깝게도 늘어난 것은 기대 수명만이 아닙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비 부담 비율에서 자녀의 지원은 줄어든 반면 본인의 부담은 증가하여 노후 기간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조기 퇴직도 늘어나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빠르고 계획적인 노후 준비가 왜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언제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계획 수립을 위해선 우리나라의 노후 보장 시스템부터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후 보장 시스템은 3층 연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국가 차원의 노후 보장 제도인 국민연금 제도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서는 개인연금 상품으로 노후를 준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어려운 일이겠죠. 하지만 근로자에겐 퇴직연금이라는 노후 생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개인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근로자가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퇴직연금은 직장생활 초년기인 20대부터 은퇴하는 시점까지 차곡차곡 쌓여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 시작기인 20대부터 자산 형성 집중기인 30, 40대를 거쳐 보유자산 안정기인 50, 60대까지 차곡차곡 쌓인 퇴직연금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노후의 행복도. 편안하고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 퇴직연금 제도와 스마트한 관리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퇴직연금 제도 탐구. 우리나라의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로 나뉩니다.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관리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반면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가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연금 사업자가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급여 재원을 사회에 적립하기 때문에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닥쳐도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안전하게 보장됩니다. 근로자의 노후를 지켜주는 안전한 퇴직연금 제도, 본격적으로 탐구해 볼까요? 퇴직연금 제도는 3가지 제도로 구분됩니다. 하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셋,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첫 번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인 DB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 임금에 따라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DB는 회사가 매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납입하고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적립금 운용 결과는 회사가 책임지며 근로자는 운용 결과와 상관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두 번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인 DC는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로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의 DC 계좌에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과 본인의 운용 손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기 때문에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퇴직급여 수준을 예를 들어 비교해 볼까요? DB는 퇴직할 때의 평균 임금인 121만 원에 총 근무기간 3년을 곱한 금액인 363만 원을 퇴직급여로 받게 됩니다. DC는 근로자의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기 때문에 회사가 3년간 납입한 총 부담금 합계에 근로자의 투자 수익을 더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받게 됩니다.
두 제도의 차이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있고 회사가 운용하는 DB. 퇴직급여가 변동되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DC. 특히 DC의 경우 회사의 부담금 미납으로 근로자가 운용 손실을 보지 않도록 부담금 미납 기간만큼 회사에 지연 이자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DC는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므로 DB와는 다르게 가입자의 추가 납입이 가능하고 법정 사유가 충족되면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세 번째는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입니다. IRP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수령하거나 개인의 여유자금을 적립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전용 계좌입니다.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퇴사 시 IRP 계좌를 통해서만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할 때마다 받는 퇴직급여가 쌓이고 근로자는 적립금을 은퇴 시점까지 보관 운용하다 은퇴 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의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추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선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모아둔 적립금을 필요할 때 중도 인출하거나 담보로 사용할 수는 없을까요?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한데요. 중도 인출은 DC와 IRP 가입자가 법정 요건과 사유를 갖춘 경우 가능한데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가입자가 본인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가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나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경우 적립금의 100% 내에서 세금 납부 후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교보생명 법인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교보생명 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상황 변화나 노사 합의에 의해 퇴직연금 제도가 폐지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적립금은 어떻게 될까요? 회사의 폐업, 노사 합의 결정 또는 제도 변경에 따라 퇴직연금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기존 적립금은 근로자의 IRP로 이전되고 해당하는 근무 기간만큼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반면 회사의 일시적인 재정 압박으로 퇴직연금 제도가 중단된 경우에는 제도 폐지 때와는 달리 퇴직금이 근로자의 IRP로 이전되지 않으며 추후 제도를 재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대한 지급과 적립금 운용, 적립금 운용 현황 통지 및 가입자 교육 등의 기본 업무는 계속 수행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 운용 중에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회사는 노사협의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로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 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 청취를 통해 규약을 변경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이전을 원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운영관리기관에는 가입자 정보를, 자산관리기관에는 적립금을 이전하여 새로운 사업자가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면 됩니다. 퇴직급여 수령 방법 탐구. 지금부턴 퇴직급여 수령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퇴직급여 수령 절차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을 결정하면 본인이 원하는 금융기관에 IRP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 신청 시 회사의 IRP 계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직 신청을 받은 회사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을 신청하고 필요한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지급 신청 즉시 운용 상품을 매도해 근로자가 개설한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이전해주면 됩니다. 모든 퇴직급여는 반드시 IRP로 이전돼야 하는 걸까요?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IRP로 이전된 퇴직급여 수급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급여 수급 방법은 두 가지. 수급 요건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어 좋습니다. 첫째, 세제 혜택. 둘째, 노후 소득원 확보. 셋째, 자산관리 효과입니다. 먼저 세제 혜택 부분입니다.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면 퇴직급여와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은 인출 시점까지 부과가 미루어지는데요. 이런 과세 이연에 따른 시간 가치만큼의 절세 효과와 함께 가입 기간 동안 과세되지 않는 퇴직소득세, 이자소득세 등의 자금은 재투자되어 복리 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출 시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며 추가 납입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이전으로 볼 수 있는 두 번째 효과, 노후소득원 확보 효과인데요.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면 은퇴 시점까지 보관하고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명보험회사에서만 지급 가능한 종신연금으로 수령한다면 더욱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IRP 이전으로 볼 수 있는 세 번째 효과. 가입자는 IRP 적립금을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퇴직연금 사업자의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고 운용하여 자산관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과세 체계. 퇴직급여에 대한 과세는 퇴직 시점이 아닌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시점까지 미루어지며 퇴직급여의 수령 방법과 소득 원천에 따라 과세 방법도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엔 과세 이연된 퇴직소득세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받는다면 수령 연차가 10년 이하일 경우 퇴직소득세 70%를, 10년 초과이면 60%를 계산해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세액공제받은 추가 납입금과 운용수익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령에 따라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이 되므로 종합소득세 관리가 필요한 가입자는 유의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운용투자 원칙. BC와 IRP 가입자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직접 투자해 운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 앞서 먼저 자신의 투자 성향을 진단해야 합니다. 투자 성향은 안정형, 안정추구형, 중립형, 수익추구형, 고수익 추구형으로 분류되는데 투자 성향에 따라 원리금 보장형 상품과 실적 배당형 상품 구성 비율을 결정하면 됩니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적립금 투자 방법으로 장기 적립식 투자와 분산 투자를 추천하는데요. 장기 적립식 투자는 이자와 수익이 원금과 함께 재투자되는 복리 효과와 매입 비용 평준화 효과로 운용 수익을 높일 수 있고 위험 자산의 급변동 상황에서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산 투자를 추천하는 이유는 각 자산군별로 위험을 상쇄해 투자 위험을 축소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분산 투자는 같은 자산 내에 여러 종목을 편입해 구성하는 자산 내 분산 투자, 같은 상품의 매입 시기를 달리하는 시간 분산 투자, 완전히 다른 성격의 자산에 투자하는 자산 간 분산 투자로 구분됩니다. 100세 시대, 스마트한 퇴직연금 관리가 필수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고객님의 소중한 노후를 지켜드릴 수 있도록 교보생명이 함께하겠습니다.